안녕하세요. 오성우입니다. 오늘 모델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미디움 레이어를 잘라볼까 합니다. 전체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서 오른쪽과 왼쪽을 헤어라인을 따라서 블로킹을 나눠주게 됩니다. 길이 설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 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틀어서 클립 처리를 하고요. 자, 고개를 살짝 숙이고 고객과 상담한 길이를 설정을 합니다. 깔끔하게 빗질을 해서 자연스러운 라인을 위해서 포인팅 커트로 라인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헤어 라인을 따라서 블로킹을 나누는 것은 백에서 사이드까지 한 번에 길이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스피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백에 이어서 사이드도 길이 설정하고 있죠. 항상 깨끗한 빗질을 해서 라인을 정리를 합니다. 반대편으로 가서 또 다시 라인을 정리를 하고요. 너무 과한 텐션은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같은 동작이 반복되기 때문에 화면을 조금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빗질을 해주고요. 먼저 잘랐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다음 섹션도 마찬가지 깔끔하게 나눠서 아래로 내리고 가이드라인에 연결해서 커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고개를 들게 되면은 불필요한 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고개는 살짝 숙인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섹션은 방사선으로 빗질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면부에 층을 낼 건데, 센터 부분에서 2cm 폭으로 양쪽을 분리시켜 줍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밸런스가 잘 맞는지 확인하고 가운데 부분에 소량을 잡아서 고객의 얼굴 이미지에 맞게끔 층의 높이가 되는 가이드를 설정을 합니다. 모델은 너무 높은 층은 원치를 않아서 턱선에 맞춰서 가이드를 설정을 하고, 센터에서 사이드 코너까지 커브드하게 레이어링을 해갑니다. 첫 번째 섹션은 가이드가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섬세한 빗질을 통해서 깔끔하게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 패널을 끌고 와서요, 조금 전에 잘랐던 아래쪽에 가이드에 맞춰서 커브드한 커팅을 진행을 합니다. 앞쪽 부분에 모량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가이드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모근부터 깨끗하게 빗질해서 정확한 라인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잘랐던 가이드에 맞춰서 뒤쪽으로 갈수록 모든 머리를 가이드에 당겨서 자르게 됩니다. 이때 손의 텐션은 가볍게 잡아줍니다. 네이프 정중앙 머리까지 계속 끌어와서
가이드에 맞춰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더 이상 머리가 자를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튀어나온 부위만 살짝 다듬어 주는 것이죠. 반대쪽도 오른쪽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왼쪽 부분은 모델의 앞쪽에서도 자를 수가 있고 지금처럼 모델의 약간 뒤쪽에서 잘라준 것도 괜찮습니다. 레이어드 커트이기 때문에 블런트 커트보다는 포인팅 커트로 자연스러움을 주면서 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패널도 조금 전에 잘랐던 가이드에 맞춰서 깔끔하게 빗질을 하고 커브드하게 가이드를 확인하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섬세한 빗질을 하고 있지만 텐션은 너무 과하지 않게 주고 있다는 점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뒤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전에 잘랐던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잘랐던 가이드를 꼭 확인을 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깔끔하게 진행되는 것이 보이시죠? 사이드 부분에 커트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탑에서 네이프까지 2cm 폭의 버티컬 섹션을 나눈 후 그대로 들어올려 골든 포인트 부분에 직각으로 길이를 잘라주게 됩니다. 이 또한도 첫 번째 커팅은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잘라주게 됩니다. 두 번째 패널은 방금 잘랐던 첫 번째 가이드에 연결하여 똑같이 골든 포인트에 90도 방향으로 빗질 후 가이드를 확인하면서 길이를 잘라주게 됩니다. 모두 한 지점으로 끌어당겨서 잘라주기 때문에 오른쪽과 왼쪽에 전체적인 층이라든지 길의 변화를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백에서 사이드로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모량을 한꺼번에 컨트롤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스피드한 커팅과 오른쪽과 왼쪽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가서 반대편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이드 모발을 센터 쪽으로 끌고 와서 골든 포인트 쪽에서 90도 방향으로 빗질을 하고 오른쪽에서 잘랐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머리를 한 지점으로 끌어 모아서 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커트가 끝이 나고 질감과 양감을 위한 가벼운 드라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드라이가 끝이 나고 모발 끝쪽에서 딥포인팅으로 질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발 끝쪽은 틴닝을 사용해서는 가벼운 그리고 소프트한 느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가위를 사용해서 딥포인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영상 속에서 제 가위 조작법을 보시면 약지 손가락으로 가위를 개폐를 하고 있습니다. 엄지를 가지고 개폐를 할 때랑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엄지를 썼을 때는 지금과 같은 위치에서 밑에 날이 움직이기 때문에 손가락을 베일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마주보고 자를 경우 약지 손가락을 쓰면 위에 날이 움직이기 때문에 손을 잘라 먹을 위험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안전도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스피드한 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약지 손가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와서 앞머리의 방향성을 고려해서 질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 라인을 감싸는 부분도 얼굴 쪽으로 방향성을 주고 그쪽에 질감을 넣고 있죠. 뒤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조금 전에 커팅을 했던 그 각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질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감 처리를 할 때는 모근에서부터 빗질을 해와야지만 끝쪽에 질감이 깔끔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사이드 부분에 질감 처리가 끝이 났고요. 네이프 아래쪽과 백포인트 부분은 다소 무거운 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로로 슬라이스 패널을 떠서 그쪽에 딥포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딥포인팅으로 질감 처리를 할 때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모근에서부터 깨끗하게 끝쪽으로 빗질을 해와야지 끝쪽의 질감 처리가 깔끔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화면에도 모근부터 빗질하는 것이 보이시죠? 사이드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가로로 섹션을 나누어 밑에서부터 위로 차근차근 진행을 해나갑니다. 모속으로 깔끔하게 가위가 들어가는 것이 보이시죠? 가로로 빗질을 해서 깨끗하게. 반대편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딥포인팅으로 질감 처리를 하면 모발이 자라날 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작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든 포인트 부분도 좀 전에 잘랐던 커팅 라인에 맞춰서 딥포인팅으로 그 부분에 소프트한 질감을 넣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모발 끝쪽 모속으로 가위날이 일직선으로 들어가야지만 전체적인 커팅 라인을 잘라먹지 않고 소프트한 질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섹션도 가운데로 끌어모아서 모속으로 딥포인팅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질감 처리가 끝이 나고 사이드 부분도 질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포인트 위쪽도 가로로 들어올려서 끝부분에 포인팅으로 질감 처리를 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동일한 방법, 그리고 전체적으로 길이가 잘라먹지 않게끔 깔끔한 질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한 질감이 나왔는지 여러 번의 빗질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잘 되었다면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포인트 위쪽을 가로로 들어올려서 질감 처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내추럴한 빗질을 통해서
질감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앞머리는 뒤쪽 방향으로 흐르는 대로 빗질을 해서 무거운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은 슬라이드 커트로 가볍게 정리를 해줍니다. 모델분과 상담을 통해서 더 이상의 모량은 제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쪽의 질감만으로도 충분히 소프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모든 커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을 주신 모델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남은 영상 끝까지 음악과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매주 한 작품씩 올릴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